첫 번째 발표로 국내 과학기술 CSR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회차의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요. 그 결과물과 또 저희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짤막한 임플리케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과학기술 CSR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공헌 그리고 CSR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CSR 혹은 사회공헌의 현황입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대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예전에는 이제 2017년도죠. 0.15% 매출액 대비에 사회공헌 지출 투자가 있었다면 0.18 그리고 국내 30대 기업까지 좁혀 들어가면 0.29%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대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별 지출 금액을 보시면 IT라든지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공헌 투자 이러한 기업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확실히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회공헌 모델이 주로 우리 취약계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새롭게 청년 창업가라든지 연구자까지 그 바운더리가 점점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의 형태는 여전히 현금이라든지 물품 기부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절대적 부분을 차지했었던 봉사는 조금 줄어든 편이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기타 체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 논의해볼 과학기술 CS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가 꼭 과학기술에 맞지 않더라도 기술 기반의 CSR 활동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아젠다가 늘어났고요. 이걸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화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핵심 과학기술과 어떻게 하면 CSR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 기업의 성장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기술 기반으로 점철되지만 우리는 이거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까지 접목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기반의 어떤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 과학기술 CSR을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인재 양성, 문화, 그리고 산업 육성,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여전히 인재 양성, 대표적으로 우리 연령이라든지 계층별 과학기술 교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수 인재 발굴도 이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이 50%를 넘는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확산, 그리고 산업 육성, 그리고 근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 문제 해결입니다.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학기술이 이와 접목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게 근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서 코비드 이후에 대한 사회공헌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존의 기업 주도형 사업, 단독 기업이 사회공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소화하는 구조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이후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자간 협력 방식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는 협력 방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3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코비드 이후에 대한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 과학기술 접목과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비드 이후에 사회공헌 모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 방식적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4회차 때 기업들에 대한 니즈를 보면 올해 직접 봉사활동을 못하거나 혹은 취소하거나 전환하는데 그 거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다사관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직접 사회공헌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대신할 만한 방식으로 다사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두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메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코비드 이후가 아니라도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점차 그래서 어떠한 사회공헌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은 더 크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비드 이후 우리가 불특정 다수 간의 소셜 엔게이지먼트라든지 사회공헌 방식이 조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이후에는 언택트 방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변화,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 중심보다는 오히려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온라인이라든지 간접 방식으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코비드 이후에는 이제 사회공헌 혹은 사회적 문제 해결 관련된 공적 자금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또한 그에 발맞추어서 컨셉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우리 사회공헌에 대한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웃풋 관점에 좀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코비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아웃컴이라든지 임팩트 방식으로 변화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회공헌 관계자 혹은 수혜자들이 느끼는 아마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이제 5단계까지 나눠지고 있지만 이 올 3월부터 시작된 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공헌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고 또 내년 사회 기업들의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고민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언택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VR이라든지 AR 등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의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다. 언택트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서상관이라든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 베네핏을 못 받는 소외 계층까지 사회공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관련된 사례는 뒤에 따라 나오는 자료와 같습니다. 네, 우리 LG 이노텍의 주니어 소나무 교실 온택트 전환 같은 경우에도 그 오프라인의 비대면 방식의 사회공헌을 지향했으며 혹시 등교가 중단된 그 취약 청소년까지도 같이 타겟팅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코비드 이후에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벌어졌다라고 하는 뉴스는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IT 기기에 대한 추가 지원 부분도 이 그 주니어 소나무 교실에 대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아마 기업들이 직접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 글로벌 사회공헌에 대한 못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해소하고 전개하는 방식이 아마 이런 IT 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비단 이제 우리 LG 이노텍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되어야 될 부분은 자,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에서 쓰던 교육 머테리얼 내용이 여전히 온라인에도 유효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상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앞으로 전개될 어떠한 교육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AR이라든지 VR 기기에 대한 활용 증대.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기기가 효과적이다,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도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잡고 움직이는 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이라든지 AR을 우리 사회공헌과 접목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마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젠다와 연계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플랫폼 행사회공헌은 카카오백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정의에 대한 플랫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 공헌에 대한 아이템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개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요. 아까 코비드 이후에 우리 사회 공헌이 어떻게 변화할까 했을 때 방법론 두 번째가 아마 이 다자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 이전에는 기업 단독으로 사회 공헌에 대한 모든 스코프를 다 이끌어가는 방식이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언택트에 대한 방식 그리고 사회 공헌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 NGO라든지 기타 기술을 가진 단체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방안입니다. 지금 컬렉티브 임팩트라든지 아니면 협력 구조에 대한 심화 부분도 이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예시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LG U+에 대한 이런 멸종동물 공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U+와 자연기금 그리고 출판사 나무야 미야네가 함께 어떠한 온라인에 대한 컨텐츠 제공 그리고 사진전이라든지 이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 그 자연기금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캠페인 방식. 사실 기존에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U+의 캠페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제자환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라든지 아니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 그리고 현대제철, 재단 그리고 생산성분부가 같이 버려지는 커피박에 대해서 이걸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 재활용된 자원을 바탕으로 재활센터에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다자간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방식 두 가지 우리 언택트에 대한 증가 그리고 다자간에 대한 부분이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사회공헌 변화였다라고 하면 기후변화라든지 기타 몇 가지 아젠다는 최근에 가장 굵어지고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특히나 많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조 중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후변화를 통한 사회공헌 또 사회공헌을 통한 어떤 배출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개발까지도 같이 연계시키고 있는 게 이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가장 큰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인재라든지 교육문화 육성,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기업에서 먼저 선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젠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저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탄소 저감과 같은 좀 더 본격화된 참여형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J 제일재단 같이 그리고 LG 생건 같이 그리고 밑에 탄소 저감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시는 포스코 에너지, LG전자, KCC 같은 노력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밑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케이스라고 해서 기술 기반의 소셜 벤처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기후변화 해결이라고 하는 아젠다에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저런 SV 임팩트 파트너링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입니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에 대한 아젠다는 사실 플라스틱 이슈부터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오고 기업들이 많이 접근하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또 문제 해결에 가장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 이후에 배달 음식에 대한 증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불거졌습니다. 이게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각이라든지 폐기에 대한 한계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도
점차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기업들의 사회공헌의 가장 큰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사회공헌, 그리고 특히나 리사이클링을 벗어난 업사이클링까지도 같이 연계시키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폐기물을 줄이면 된다, 혹은 이걸 수거해서 어디 가서 리사이클링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걸 재사용하는 방식을 썼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옷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걸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발전 방향은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코비드 이후에는 점차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 폐기물 관련된 이슈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바다에 버려진 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버려두면 이제 해양 사막화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재수거해서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의류라든지 새로운 재화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슈입니다. 왜 정신 건강이지라고 했을 때, 사실 코비드 이전에 정신 건강은 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특히 노년층에 집중됐었다라고 하면, 근래 코비드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아젠다는 사실은 청년층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정신마저 건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신건강의 가장 큰 취약계층은 청년들, 네, 혹은 이제 30대 초반, 코비드 이후에 경제적 타격으로부터의 부분, 그 다음에 뭐 번아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고, 기업들의 또 하나의 사회공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 생산 계층들은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하나의 고객군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 뒷자리는 이제 심각한 2018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19, 20년에서는 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정기경 이슈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우리 SK 하이닉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실버 브랜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말씀드린 청소년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우울증에 대한 문제를 과학기술과 접목시켜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 하이닉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에 대한 측정 부분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팩트까지 진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모자랐고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 수준의 정리였다라고 하면, 코비드 이후에는 진짜 우리가 사회공헌 투자 금액이 어떻게 영향까지도 전개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더 크게 중요한 아젠다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과 연계 부분, 그리고 실제 그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실제 해결됐는지에 대한 결과 부분.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미사일구로 거쳤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풀릴 거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이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4차 비즈니스 미팅을 한 결과이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까지 한 저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